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오늘은 지난 2025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를 좀 돌아볼까 합니다. 네, 특히 한 인물에게는 뭐 거의 역사적인 한 해였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 2025년에 일론 머스크는 그냥 괴짜 천재 CEO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워싱턴 정치판의 핵심 인물이었고 월스트리트를 쥐락펴락했고 또 동시에 우주를 향한 꿈을 이끌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2025년 일론 머스크는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즉 정치와 비즈니스 이 두 세계의 완전한 정복을 꿈꿨단 말이죠. 과연 한 사람이 이 두 세계를 모두 지배하는 게 가능할까? 그의 야망이 서로 부딪히고 또 아슬아슬하게 손을 잡았던 순간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왜냐하면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진짜 체스판 위에 말처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정치적 결정이 테슬라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스페이스X의 성공이 다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는 그런 시기였죠. 그 거대한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드라마틱했던 그 정치판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에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이제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캠페인에 쏟아 부으면서 단숨에 트럼프의 최측근 그룹 이너서클에 들어갔죠. 네, 단순히 돈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아주 재미있는 직책을 하나 맡게 되거든요. 아, 그 부서 말이죠? 네, 바로 정부 효율성 부서, 약칭이 도지였죠. 그 도지코인의 도지요? 이거 노린 거겠죠, 당연히?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부 효율성 부서라니 이름은 그럴듯한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이었나요? 목표는 아주 거창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에서 무려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 2조 달러요? 네, 공화당의 또 다른 스타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이끌었는데 사실상 정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와, 2조 달러. 상상이 안 가는 액수인데요. 거의 한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인데. 그래서 그 엄청난 목표 달성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연말까지 실제 삭감액은 약 1,750억 달러에 그쳤어요.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2조 달러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요. 특히 USAID, 그러니까 국제개발처 같은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다가 엄청난 정치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역시 워싱턴의 관료주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죠? 그렇게 끈끈해 보이던 트럼프와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 이 법안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Big Beautiful Bill. 네. 이 법안에 머스크와 테슬라의 뒤통수를 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7,500달러짜리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네, 그걸요? 그리고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카페 기준을 완화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카페 기준이라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도록 압박하는 규제거든요. 그렇죠. 연비 좋은 차 만들으라는 거니까. 맞아요. 이걸 풀어주면 포드나 GM 같은 기존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테슬라 경쟁자들한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에요. 아니, 자기 재선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거의 뭐 배신에 가까운데요?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네. 지입이 무공해 차량 크레딧 판매 시장을 거의 죽여버린 조치였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테슬라의 공짜 돈이었습니다. 공짜 돈이요? 그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무공해차, 즉 전기차를 팔아야 해요. 아, 네. 그 비율을 못 채우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팔아서 크레딧이 남아도는 회사한테서 그걸 사와야 합니다. 아하. 다른 회사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사가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였죠. 이게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입원이었어요. 와, 3조 원이 넘는 현금이요.
그걸 막아버렸으니 머스크 입장에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는 DOEG 책임자 자리에서 사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네, 우리가 아는 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죠. 트위터, 아니 X에서요. 정말 가관이었죠. 머스크가 트럼프랑 유죄 판결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공격했잖아요. 맞아요. 관계를 암시하면서요. 심지어 아메리카 파티라는 제3의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독자 노선까지 시사했고요. 관계가 얼마나 파탄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도 있었잖아요. 백악관 로즈가드 만찬. 아, 네. 빌 게이츠, 샘 알트만, 팀 쿡, 마크 저커버그는 다 왔는데 머스크만 초대받지 못했죠. 가장 눈에 띄는 불참자였어요. 완전히 끈 떨어진 신세가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정말 코미디 같은 건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다가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나는 일론을 아주 좋아한다. 그는 선거 때 정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워싱턴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기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죠.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다음 선거를 위해 머스크의 자금력과 영향력이 다시 필요해졌을 거고 머스크 역시 자신의 사업, 특히 스페이스X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을 겁니다. 아, 이 둘의 관계는 이념이나 신뢰가 아니라 철저히 거래에 기반한 동맹이라는 걸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목격한 셈이죠. 그렇군요. 워싱턴에서의 이런 롤러코스터가 그의 본진인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치적 행보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머스크 개인에게는 최고의 한 해였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맞아요. 그 보상 패키지. 네, 바로 천문학적인 CEO 보상 패키지가 통과됐으니까요. 1조 달러 규모의 성과 기반 보상안.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랑 의결권 자문사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죠. 심지어 과거 델라웨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던 560억 달러짜리 보상 패키지까지 부활시켰습니다. 와... 이게 다 실행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이 현재 12%대에서 18%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사실상 머스크라는 걸 다시 한번 공인받은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런 개인의 성공 뒤에는 회사의 위기가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머스크의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들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결국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았죠. 실제 데이터는 어땠나요? 그게 분석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판매량은 23%나 급감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계속 부진했어요. 23%요? 네, 특히 머스크가 본인의 역작이자 최고의 차라고 자랑했던 사이버트럭의 성적표가 처참했죠. 저도 그 수치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 3분기 미국 판매량이 5,385대, 전년 동기 대비 62.6%가 줄어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초기 팬덤의 구매가 끝나자마자 판매량이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 최근 발표된 4분기 전체 차량 인도량 예측치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미스터리죠.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왜 버티는 걸까요? 그게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차를 몇 대 파느냐보다 머스크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 즉 완전 자율주행, 로보틱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미래 비전의 핵심? 로보택시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이것도 정말 약속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엔 미국 인구 절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엄청난 포부를 밝혔지만 네. 지금은 8개에서 10개의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겠다고 목표를 대폭 축소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물음표가 많고요. 머스크 본인은 최근에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했다면서 기술 완성이 코앞이라고 주장하던데요? 항상 그래왔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고집하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 온리 방식이 과연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의구심이 여전하군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인 로보택시 시연도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라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아, 규제의 벽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쯤 되면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매년 곧 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오히려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거니까요. 정확히 짚으셨네요. 기술적 성취와 대중의 기대, 그리고 정부 규제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2026년 테슬라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온갖 논란과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시선은 항상 우주를 향해 있었죠. 그렇죠. 스페이스 X는 2025년에도 정말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스페이스X는 올해 2026년에 기업 공개, IPO는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조 5천억 달러요? 테슬라의 현재 가치와 맞먹는 수준이네요? 그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 되경에는 역시 나사와의 끈끈한 협력이 있겠죠.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의 핵심 파트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달에 다시 보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정치적 지원군까지 얻게 됩니다. 아, 그 인물. 제러드 아이작먼. 네, 그가 나사의 새로운 국장으로 지명됐죠. 시프트 포 페이먼트의 전 CEO이자 민한 우주 비행사, 머스크의 아주 가까운 동맹이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한번 지명을 철회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그를 지명한 거죠. 여기서 또 트럼프와의 화해가 힘을 발휘하는군요. 그렇죠. 자기 사람을 나사 국장 자리에 앉힌 거나 마찬가지니 스페이스X의 달과 화성 탐사 계획에는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깔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워싱턴에서의 정치적 줄다리기가 어떻게 우주 개발이라는 미래 산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한 사례죠. 지구에서의 싸움에서 얻어낸 전리품으로 우주를 향한 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활동의 결과 그의 개인 자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됐어요. 네, 포브스는 7,300억 달러, 블룸버그는 6,230억 달러로 추정하던데 2025년 한 해에만 1,9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가치는 이미 1조 6천억 달러를 넘었고 곧 상장할 스페이스X도 그에 준하는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보상 패키지까지 더해지만 네,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 즉 1조 달러 자산가 트릴리어네어가 되는 길을 열게 됩니다. 조만장자. 정말 비현실적인 단어네요. 자,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2025년 일론 머스크는 정치와 비즈니스, 이 두 세계를 모두 정복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복이라기보다는 아슬아슬한 공생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공생이요? 네, 그는 분명 정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정치적 행보는 테슬라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죠. 아, 두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진 못했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두 세계를 연결하고 뒤흔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정치판에 뛰어들어 동맹을 만들었지만 그 때문에 사업에선 고객을 잃기도 했고 또 그 정치적 힘으로 우주 사업에선 날개를 달았어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2026년에는 테슬라의 새로운 미션인 놀라운 풍요, 어메이징 어번던스를 선언하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더 집중한다고 하니 그의 야망은 계속될 것 같네요. 그의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결국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백악관의 이너서클에서부터 화성을 향하는 로켓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이 사회의 너무나 많은 영역에 걸쳐 이토록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과연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건 어쩌면 21세기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